자, 5번 문제 간단한 시그마 성질을 이용하는 간단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시그마는 이렇게 안에 두 수열이 합이나 차로 들어가 있으면 시그마 기호를 각각의 수열에다가 분배를 할 수 있었죠. 그러면 시그마 이제 첫 번째 화살표 분배에 따라서 시그마 AK 그리고 가운데 있는 덧셈 기호에 따라서 더하기 시그마 BK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할 수 있었습니다. 분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성질을 이용해서 지금 수열이 AK 그리고 BK 이 두 수열에 대해서 첫 번째는 두 수열의 차이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곱하기 2 한 것이 들어가 있으니까 각각을 먼저 분배를 해주자. 그러면 첫 번째 식은 시그마 BK 마이너스 시그마 AK가 되고 이제 이게 7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식도 똑같이 분배를 화살표 방향대로 해주면은 이렇게 되죠. 자, 그렇게 하면 어떤 연립할 것이 아마 눈에 보일 겁니다. 자, 지금 이렇게 식이 복잡해 보여도 사실은 이만큼과 이만큼의 모양이 똑같죠. 이거는 어떤 수열을 첫 번째 항부터 15번째 항까지 더했다라는 뜻이니까 어떤 사실은 숫자가 나와야 됩니다. 식으로 되어 있어서 복잡해 보일 뿐이지 우리가 평소에 연립하는 식 x 플러스 y는 7, x 플러스 2y는 11 이러한 연립 방정식하고 사실은 구조가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 두 개도 같죠. 그래서 치환을 해도 되지만 그냥 치환하지 않고 두 식을 연립을 해봅시다. 연립이라는 건 항상 문자를 소거하는 방향으로 두 식을 정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은 이 회색으로 동그라미 친 것을 없애기 위해서 그냥 1번, 2번 두 식을 깔끔하게 더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해주면 까만색은 똑같은 것이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니까 사라지고 얘는 총 3배가 생기겠죠. 그래서 3 시그마 BK가 되고 우변은 11 더하기 7이니까 18이 됩니다. 따라서 양변을 3으로 나누면 시그마 BK가 6이 되죠. 그 말은 여기 첫 번째 식에다가 이 자리에 6을 집어넣어서 AK 수열의 합이 마이너스 1이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문제에서는 AK 수열의 합을 물어봤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수열의 합으로 표시된 것도 하나의 문자 취급해서 연립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분배를 해가지고 시그마의 성질을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자, 148조에 있는 자연수 거듭제곱의 합 공식을 알아야 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앞에 푼 문제와 마찬가지로 시그마라는 기호는 안에 있는 두 개의 수열에다가 각각의 항에 분배를 할 수 있다라는 성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배를 해주면 이 시그마 2K 플러스 시그마 A로 정리를 할 수 있고 우변은 500이 되죠. 그러면 시그마의 성질에서는 또 수열에 있는 상수항을 바깥으로 뽑아낼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었고 지금 여기는 이 시그마 기호를 보면은 K가 변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얘는 K가 아니죠. 그래서 이때 K 입장에서 A는 상수이기 때문에 상수는 또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었느냐. 이거는 이제 식을 적어보면 A라는 상수 수열을 첫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더해라 라는 뜻이니까 사실은 A가 20개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간단하게 20 곱하기 A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식을 다시 한번 적으면 아까 2를 밖으로 뽑아냈으니까 2 곱하기 시그마 K 플러스 20A 이렇게 적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148쪽에서 배웠던 거듭제곱의 합성질에 의해서 K를 차곡차곡 1부터 N까지 더하면은 이 식의 의미는 1부터 N까지 차곡차곡 자연수를 더한다라는 의미이고 공식은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이더라. 기억나죠? 그래서 이 녀석이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이라는 공식에 N 자리에 20을 대입하면 되는 이제 상황입니다. 식을 정리하면 2 곱하기 2분의 20 곱하기 21이 되니까 식을 더 깔끔하게 약분을 하면은
420 플러스 20a가 되죠. 근데 문제에서 이것이 50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20a는 80. 따라서 a 값은 4가 나오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 문제가 나왔으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근과 개수의 관계가 나오겠다라는 것을 짐작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고1 때 배웠던 이 성질을 복습을 해보면 2차 방정식의 두 근과 그 개수 이 5개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성립하더라. 자, 어떤 관계가 성립하냐면 두 근의 합은, 즉 두 근을 더한 것은 마이너스 a분의 b. 이때 a와 b는 각각 2차항과 1차항의 개수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 두 근의 곱은 a분의 c라는 성질이 성립하더라. 자, 이것은 조금 이따가 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연수 거듭제곱의 합 k나 k제곱, k세제곱의 합 공식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그냥 자연수의 합은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은 이 공식이 반드시 첫째 항부터 시작할 때만 쓸 수 있는 공식입니다. 이 세 가지는. 자, 그리고 k제곱의 합은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이었고 세제곱의 합은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었죠. 자,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1부터 시작하는지를 확인하라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K는 1이 아니라 뭐 3부터 10까지 K의 합을 구해라 이런 상황이면 이게 K는 자연수의 합이지만 이때는 함부로 이 식을 적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얘가 이제 1이 아니라 3부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주의를 해서 공식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다시 문제로 한번 돌아가 보자.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은 일단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의 값을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식을 잘 전개를 해서 정리를 하면 여기에도 알파 플러스 베타 그리고 알파 베타가 쓰인다는 게 예상이 되죠. 그래서 각각 대입을 해서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를 하면 이 식을 깔끔하게 정리를 하면 k제곱 플러스 알파 k 플러스 베타 k니까 k로 묶어주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k가 될 거고 상수항은 알파 베타가 되니까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k의 개수 알파 플러스 베타 값도 근과 개수의 관계에서 알 수가 있고 알파 베타 값도 근과 개수의 관계에서 알 수가 있으니 이 동그라미 친자리에는 모두 숫자가 들어갈 거라는 걸 예상을 할 수가 있고 전개를 하면 시그마 k제곱 시그마 k와 같은 공식이 쓰일 거라는 걸 예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문제풀이 단계를 스케치하자면 근과 개수의 관계로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의 값을 구하고 나서 여기 그리고 여기에다가 대입하면 끝나는구나 라고 미리 계획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실제 풀이는 그냥 이거를 그대로 실행하는 것에 불과하니까 찬찬히 한번 해봅시다. 자, 근과 개수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여기서 마이너스 a는 1이고 b는 마이너스 4니까 두 근의 합은 4가 되겠고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 다음에 주어진 식은 시그마 k 이꼴 1부터 7까지 이 괄호 안에 모두 전개를 해주면 k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의 k 플러스 알파 베타가 되는데 얘는 이제 중괄호로 고쳐줘야겠죠. 일단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 자리에는 방금 우리가 구한 4와 마이너스 3을 대입을 해주고 전개를 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의 성질에 의해서 이만큼은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 자, 한꺼번에 적어보면 6분의 7 곱하기 8 곱하기 자 2n 플러스 1이면 15가 되죠. 그 다음 플러스 여기는 이제 4 곱하기 2분의 7 곱하기 8이 됩니다. 여기 이만큼은 마이너스 3이라는 상수를
첫 번째 항부터 7번째 항까지 총 7번 더한 거니까 3, 7, 21 해서 마이너스 21 되겠죠. 자, 분수를 약분을 하면 분수 약분할 때는 항상 조금 더 느리게 계산 실수를 아깝게 이까지 구해놓고 틀리지 않도록 그래서 이만큼을 적어주면은 20 곱하기 7이니까 140 되고 그 다음 플러스 2와 4를 약분해주면은 14 곱하기 8이니까 112가 되고요. 선생님 천천히 하는 거 보이죠? 이런 계산을 빨리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단순 덧셈으로 갈수록 더 신중하게 계산을 하도록 합니다. 140, 112 두 개 더하면은 252. 252에다가 21 더하면은 선생님이 자, 정말 미안합니다. 이건 선생님도 시험이었으면 틀렸을 뻔했습니다. 여기가 플러스죠. 왜 이런 실수를 했나 모르겠네요. 따라서 마이너스 21이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더한 게 이제 252니까 여기에서 21을 빼주면은 답은 231이 되겠죠. 자, 8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식의 값을 구하시오. 근데 이제 내가 구해야 되는 식을 관찰하니까 제일 먼저 들어와야 되는 게 뭔가 비슷하게 생긴 숫자들을 계속 더하고 있다라는 것. 무언가 어떤 수열의 합을 구하라는 상황이구나 라는 걸 알아채야 됩니다. 자, 그리고 각각의 항을 보니까 모양이 비슷하죠. 모양이 비슷하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 늘 했던 것처럼 항 넘버, 즉 몇 번째 항인지를 위에다가 적어주고 첫 번째 항은 1제곱 곱하기 2,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그리고 과연 K번째 항에는 무엇이 올 것인가 규칙성을 활용을 해서 이 K에 관한 식으로 적을 것이고 그것을 이용을 해서 이거는 이제 몇 번째 항인지도 구해볼 겁니다. 그리고 다 더하는 상황이니까 수열의 합이니까 모든 것을 이제 시그마라는 기호로 정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의 자리는 분명히 K에 관한 일반항이 올 텐데 그 식을 잘 구해가지고 여기다가 대입을 해줄 겁니다. 지금은 지울게요. 자, 그러면 규칙성. 이렇게 항넘버를 위에다가 일일이 적어서 관찰하는 이유는 오로지 규칙성을 발견하기 위함입니다. 자, 항별로 이제 규칙성을 한번 살펴보자. 무슨 말이냐면 왼쪽에 있는 숫자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항은 여기가 2, 두 번째 항도 지수가 2, 세 번째 항도 지수가 2 이런 규칙성대로라면 K번째 항도 지수가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첫 번째 항은 왼쪽에 1, 두 번째 항은 왼쪽에 2, 세 번째는 3 이러한 규칙성대로라면 K번째 항은 여기에 K가 오겠죠. 그 다음에 1 다음에 2, 2 다음에 3, 3 다음에 4 이러한 규칙성대로라면은 K 다음에는 뭐가 곱해지겠다? K 플러스 1이 곱해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K에 관한 일반항을 완성을 했습니다. 얘가 이제 AK가 됩니다. 그리고 일반항이 K제곱 플러스 이 식이라면 K제곱 곱하기 K 플러스 1이라면 얘는 과연 몇 번째 항일까? 모양을 대입을 해보면은 K 자리에 8이 들어갔으니까 얘는 8번째 항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항을 구해나가는 과정은 수업 시간에 아주 여러 차례 했으니까 연습이 잘 되었을 거라고 보고 그러면 일반항 자리에는 방금 우리가 구한 K제곱 곱하기 K 플러스 1을 집어넣고 지금의 상황은 첫 번째 항부터 8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하는 상황이니까 첫 번째 항부터 8번째다 이렇게 적어주면 시그마 식이 완성이 됩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는 전개하고 자연수 거듭제곱의 합을 공식을 이용하는 절차뿐이라서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는데 그래도 끝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그마를 그대로 두고 분배하면은 전개하면 K 세제곱 플러스 K가 됩니다. 여기에서 또 전개 분배해주면 시그마 K 이꼴 1부터 8까지 K 세제곱의 합 플러스 시그마 K가 됩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공식으로 어떻게 우리 시그마 K 세제곱의 합은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었죠. 내친김의 K 합, 그 다음에 K 제곱의 합까지 공식을 모두 복습을 해보면 그냥 자연수의 합은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이었고 제곱의 합은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그리고 곱하기 2n 플러스 1이었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은 세제곱의 합이니까 공식이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 되겠죠. 이 자리에 n 자리에다가 8을 대입을 하면 됩니다. 얘는 공식이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이지 요거 전체에다가 n 자리에다가 8을 대입하면 됩니다. 그러면 식이 2분의 8 곱하기 9의 전체 제곱 플러스 이거 2분의 8 곱하기 9가 되겠죠. 자, 그러면 정리하면은 괄호 안을 정리를 하면은 2와 8이 약분되니까 4, 9, 36이 됩니다. 그래서 36의 제곱 플러스 36이 되네요. 자, 미안합니다. 선생님이 실수를 좀 했습니다. 이거 전개하면 여기가 K가 아니라 K제곱이 되죠. K제곱이 되고 공식이 2분의 1가 아니라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실수한 점을 미안합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거 공식이 6분의 8 곱하기 9 곱하기 17이 되겠죠. 그래서 찬찬히 약분해주면은 6과 9를 약분해주면 2, 3이 되고 2와 8을 약분해주면은 4가 남아서 17 곱하기 12 하면은 34, 17 204 되네요. 자, 그래서 계산하면은 36 제곱하는 거는 여러분 뭐 스스로 할 수 있을 테니까 쭉 해보면은 답은 1500이 됩니다. 이거 덧셈 계산은 생략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제 강조할 것은 여기에서 왜 굳이 두 식을 이렇게 괄호를 푸느냐. 우리 시그마라는 기호는 분배를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지만은 두 수열이 곱해져 있는 상황에서는 시그마 기호를 이렇게 분배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곱해져 있는 상태에서는 분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곱셈을 풀어줘야 됩니다. 어떻게? 괄호를 풀어가지고 이렇게 덧셈이나 뺄셈 형태로 만들어줘야지 그때에 비로소 시그마 기호를 분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두 수열이 시그마 안에 곱해져 있으면 분배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반드시 괄호를 풀어서 전개를 해야 된다라는 걸 강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입니다. 어려워 보이지만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 천천히 잘 보도록 합니다. 일단 시그마의 성질에는 앞서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두 수열이 더하거나 또는 뺄셈으로 이루어져 있으면은 시그마 기호를 이렇게 각각의 수열에다가 분배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시그마 AK 플러스 마이너스 시그마 BK가 되겠죠. 편의상 이 위에 있는 숫자 좀 생략할게요. 근데 거꾸로 이 시그마 기호를 가지고 묶어낼 수도 있습니다. 예, 지금 생략을 할 일이 아니네요. 옆에 거 좀 지울게요. 크게 적어야 되는 상황이네요. 분배를 해서 적으면 시그마 AK 플러스 마이너스 시그마 BK가 되고 여기 시그마 아래 위로 들어가는 식은 여기 있는 거랑 똑같이 적히죠. 그 말은 오른쪽에서 왼쪽과 같이 정리를 하고자 할 때는 이렇게 아래와 위가 똑같은 시그마 기호가 보이면은 두 개를 하나로 묶어내고 이 수열은 가운데 있는 덧셈이나 뺄셈에 대해서 묶어낼 수 있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묶어낼 수 있다. 시그마 기호는 분배를 반대로 하면은 묶어낼 수 있다. 단 언제? 시작하는 K값과 끝나는 K값이 같을 때만 묶어낼 수 있습니다. 묶어낼 수 있다. 자, 지금 보니까 시그마 1부터 5까지, 시그마 1부터 5까지 중간에 덧셈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두 개를 뭐 할 수 있다? 묶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좌변을 정리를 하면, 이거 좌변이란 뜻입니다. 좌변을 정리를 하면 시그마 기호로 묶어내면 시그마 K 이꼴 1부터 5까지
이 괄호 안에 이 두 수열과 덧셈을 적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좌변을 다시 한번 하나의 분수로 적어보면은 k 플러스 1분의 k 세제곱 플러스 1이라고 적을 수 있고, 이 1은 1의 세제곱으로 좀 고치겠습니다. 상관없죠. 왜 그렇게 하냐면은 그렇게 할 때 분자가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모양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고1 때 인수분해 공식 배웠죠. 어떻게 a 플러스 b 곱하기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으로 고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분자를 인수분해하면 k 플러스 1 곱하기 k 제곱 마이너스 k 곱하기 1 플러스 1로 고칠 수 있으니까 아래 위로 k 플러스 1을 약분을 할 수 있겠죠. k는 1부터 시작하는 자연수이기 때문에 k 플러스 1이 0이 아니라서 이렇게 약분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남은 거를 다시 한번 적어보면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k 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1. 그러면 이제 시그마 기호를 가볍게 그냥 분배해주면 되죠. 그러면 계속 썼던 것처럼 시그마 k, 시그마 k 제곱, 시그마 k 세제곱 합공식을 이용을 해서 자, 첫 번째 화살표 전개하면은 자, 두 번째 화살표와 세 번째도 연달아 전개하면 이렇게 되니까 자, 이렇게 되어서 숫자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55 마이너스 15 플러스 5 해서 45가 됩니다. 무엇이? 좌변을 계산했을 때 45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다 계산하니까 45가 된 상황이에요. 그럼 이제 우변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 우변은 지금 이렇게 생겼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렇게 시그마 기호가 하나의 시그마 안에 그 수열이 들어가야 할 자리에 시그마가 또 들어간 경우에는 아주 중요합니다.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면은 안에서부터 처리를 해서 바깥으로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이 괄호 안에 있는 이 시그마부터 처리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변은 바깥에 있는 시그마 기호는 그대로 두고 이 안에 있는 것부터 시그마 기호를 없애는 방향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 k 이꼴 1부터 l까지 1을 다 더해라 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이 시그마만 보면은 첫 번째 항도 1, 두 번째 항도 1, 그리고 l번째 항도 1이고 그러면 이것들이 총 개수가 l개니까 사실 1 곱하기 l이 되겠지. 그래서 괄호 안에는 l만 남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상황도 식으로 풀어져 보면은 첫 번째 항은 L 자리에 1이 들어가니까 1. 그 다음에 자, L이 변수인데 1부터 M까지 1, 2, 3, 4, 5, 6, 7, 8 이렇게 변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 항은 2가 되겠지. 세 번째 항은 3 되겠지. 어디까지? M까지. 사실상 그냥 여기에서 K라는 문자만 L로 바뀐 것 뿐입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구하더라? 굳이 시그마로 다른 기호로 표현을 하자면 그냥 K 이꼴 1부터 M까지 K랑 똑같아. 문자만 L에서 K로 바꿨을 뿐인데 이 공식이 바로 떠오르죠. 근데 K가 아니라 L이라는 문자가 들어가도 자연수의 합이라는 거 눈치챌 수 있어야 되고 그럼 이거는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이라는 공식을 갖다 써야겠지. 근데 지금은 N번째 항까지의 합이니까 N 자리에는 뭐가 들어가는 상황이다. M이 들어가는 상황이다. 문자만 M으로 바꿔주면은 우변을 최종 정리한 것은 이 식이 됩니다. 지금 얘가 좌변, 얘가 우변이니까 두 개가 같죠. 그래서 두 개를 같게 두면 2분의 M 곱하기 M 플러스 1은 45. 이거를 풀면 M 값은 간단하게 9가 나옵니다. 자, 10번 문제입니다. 교과서 예제에서 많이 했던 문제고 다음 식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수열의 합을 구하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규칙성을 발견을 해야 되죠. 그래서 항의 번호를 차근차근 적어보고요. 첫 번째 항은 이거, 두 번째 항은 이거, 세 번째 항은 이거. 그러면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과연 K번째 항은 뭐가 올 것인가 구해보고 마지막으로 얘는 그러면 과연 몇 번째 항인가
적어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K번째 항, 즉 일반항을 구해서 시그마로 표현을 해볼 겁니다. 자, 규칙성을 발견해 보니까 첫 번째 항이든 두 번째 항이든 전부 분자는 다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분자는 1이 됩니다. K번째 항도 분자는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항은 왼쪽 숫자가 1, 두 번째 항은 3, 세 번째 항은 5. 자, 이거는 전형적인 뭐다? 등차 수열이죠. 공차가 얼마인? 공차가 2입니다. 그러면은 왼쪽에 있는 숫자는 공차가 2니까 2K로 시작하는데 여기 뒤에 상수항이 마이너스 1이 되어야 첫 번째 항이 1이 되고 두 번째 항은 3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항은 오른쪽 숫자가 3. 뭐 이렇게 골 거 없이 그냥 왼쪽은 1, 오른쪽은 3. 그 다음에 3일 때 5. 그 다음에 5일 때 7. 그냥 2씩 더한다라는 규칙성이 바로 보이죠. 그래서 플러스 오른쪽에 루트에 들어가는 숫자는 2K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이게 AK가 됩니다. 그러면 K번째 항이 저러니까 여기 이 자리끼리만 비교를 하면은 얘가 몇 번째 항인지도 알 수가 있겠죠. 이 K-1이 79가 되려면은 K는 뭐? 40이 돼야겠지. 그래서 마지막 거는 사실 40번째 항이다라는 것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다 더한 것이니까 내가 지금 문제에서 구하려고 하는 것은 수열의 합이다. 즉 시그마다. 뭘 더하는 중이다. 루트 2K-1 플러스 루트 2K 플러스 1 분의 1을 차곡차곡 더하는 중이다. K 값의 범위는 1부터 어디까지? 40까지. 이렇게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수열에 지금 분모에 무리수가 들어갔다는 거는 근호가 들어갔다는 거는 뭘 해줘야? 그렇죠. 유리화를 해줘야 되죠. 유리화는 루트 안에 들어간 숫자는 바꾸지 않으면서 이 플러스만 마이너스로 해가지고 합차 공식을 유도를 하는데 이제 분자 분모에도 똑같이 곱해줘야 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분모는 2K-1 루트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루트 2K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니까 슉슉슉슉 없어지고 밑에가 마이너스 2가 남죠. 그죠? 그럼 직접 차분차분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분모는 마이너스 2가 남고 분자는 이것만 가져오면 되겠죠. 생각보다 태블릿에 뭔가를 적으면서 말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좀 태블릿한테는 버벅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자 시그마에다가 상수가 있네. 앞으로 빼내면 마이너스 2분의 1 괄호 열고 시그마 k 이꼴 41부터 40까지 루트 2k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k 플러스 1 되겠지. 선생님 같으면 이 앞에 마이너스인 것도 거슬리고 작은 숫자에서 큰 숫자를 뺀다는 것도 거슬리기 때문에 그냥 이거 두 개 순서 바꿔주고 얘를 양수로 처리하겠지만 그러한 아직 그게 없으면 그냥 그대로 두고 차근차근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항 계산하겠습니다. 첫 번째 항은 K에다가 1 집어넣으면은 루트 1 마이너스 루트 3 나오지. 자, K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은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5 중간에 생략해주고 플러스 맨 마지막으로 K에다가 40 집어넣으면은 이 숫자 그대로 나오겠죠. 이렇게 되나요? 자,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 1 그대로 두고 괄호 안에서 없앨 수 있는 것들을 다 없애면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없어지고 얘도 없어질 거고 얘도 없어질 거고 요거랑 요거만 남겠지. 루트 81은 9니까 1 마이너스 9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8이니까 답은 간단하게 4가 되겠죠. 자, 11번 문제 계속 지금 비슷한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앞에 1번부터 10번까지의 문제가 다 이해가 됐다면 이 문제도 안 막혔을 겁니다. 그래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뭐냐 하면 이렇게 나열된 숫자들의 규칙성을 발견해야 된다는 게 포인트였죠. 규칙성을 쉽게 발견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수열의 항 위에다가 지금 수열의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은 그냥 선생님이 생략을 했어요. 이렇게 있는 이제 상황에서 얘가 첫 번째 항이라는 의미로 위에다가 항의 번호를, 그러니까 얘가 AN일 때 위에다가 N을 한번 적어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항이야. 얘가 두 번째 항이야. 얘가 세 번째 항이야. 이게 그냥 만능 치트키예요. 그냥 이렇게 하고 항의 번호와 수열의 항 사이에 실제 관계식을, 규칙성을 발견을 하는 겁니다. 자, K번째 항은 뭐가 될까를 추측을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항의 번호가 1일 때 제일 쉬운 것부터 갑시다. 모든 항이 다 분자가 1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지. 그 말은 K번째 항도 분자는 뭐겠다? 1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규칙성을 본격적으로 보자. 첫 번째 항은 1부터, 두 번째 항도 여기가 1, 세 번째 항도 1. 그러면은 K번째 항도 뭐부터 시작하겠다? 1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분모의 규칙성을 보니까 1부터 1까지의 합, 1부터 여기가 2잖아요. 지금 1부터 2까지의 합, 1부터 3까지의 합. 그러면 여기 K번째 항도 1부터 어디까지의 합? K까지의 합이 이제 분모에 오겠다 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거를 식으로 정리를 하면은 1부터 K까지의 합은 2분의 K 곱하기 K 플러스 1이니까 이거 분의 분자는 지금 K니까 본분수 처리를 하면 K번째 항은 K 약분되고 K 플러스 1 분의 2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AK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까지는 아마 다 이해가 됐을 겁니다. 얘를 분자는 1은 그대로 두고 이게 이제 그냥 자연수 합이잖아. 그럼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공식에다가 n 자리에 k만 집어넣으면 돼요. 자, 이거고 얘를 다시 한번 본분수 처리를 하면은 아깝게 계산이 좀 잘못됐네. 지금 이게 맞습니다. k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2 이게 이제 뭐다? k번째 수열의 일반항이 됩니다. 자, 문제에서 읽어보니까 그러한 수열을 몇 번째 항까지 n번째 항까지 다 더한 것이 11분의 20이다라고 했으니까 이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은 이거 아닙니까? 시그마 1부터 n까지잖아. 그래서 합은 시그마 k 이꼴 1부터 n까지, n번째 항이니까 n까지 ak. 그리고 k 이꼴 1부터 n까지 ak 자리에 우리가 방금 구한 것을 집어넣으면 k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2. 자, 이거 처리하는 거는 수업 시간에 정말 많이 했었죠. 부분분수 분해 공식에 의해서. 어떤 두 식의 곱셈 분의 1 어떻게 처리하더라? 두 식을 뺀 거, B에서 A 뺀 거 분의 1 곱하기 앞에 식의 분의 1 마이너스 뒤에 식 분의 1 이렇게 처리하는 거 배웠었죠? 지금 A 자리에 K가 들어가 있고 B 자리에 K 플러스 1 들어가 있으니까 부분분수 분해 공식에 의해서 상수항 2는 앞으로 빼내주면 여기가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이 됩니다. 자, 플러스나 마이너스로 표현됐으니까 이제부터 신나게 첫째 항부터 저기 끝에 항까지 대입을 해서 중간에 샥샥샥 이렇게 연쇄적으로 없애주는 것만 남았지. 그럼 1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중간에 생략해주고 맨 마지막으로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다 생략해주면 중간에 다 없애주고 2 곱하기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만 남게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이제 끝이 아니고요. 자, 이게 11분의 21에 그러면 양변을 2로 나누면은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이 11분의 10이 되겠지. 그래서 얘도 그냥 통분해 줍시다. n 플러스 1분의 n이 되겠죠. 얘가 11분의 10이래. 따라서 그냥 n은 10이 되고 얘들아 여기에 쓰인 개념은 딱 두 개뿐입니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정말 많이 강조했던 이 규칙성 찾는 거, 항 번호 붙여가지고 규칙성 찾는 거랑 그 다음에 부분분수의 분해 공식
두 개밖에 쓰인 게 없어요. 근데 어디서 어렵냐면 선생님 생각에는 식 처리가 질질질질 그냥 여기서 좀 짜증나요. 이거 식을 세련되게 정리하는 습관이 잘 된 친구들은 별거 아닌데 아마 선생님 생각에는 그래서 통분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을 것 같고 통분 안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을 것 같거든. 이렇게 하고 있을 것 같거든. 그것보다는 조금 더 세련된 식 처리가 필요하다. 그것 때문에 어려워 보이는 것 뿐이지 개념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좀 많이 연습을 하세요.